700만. 그거 이미 오래전에 써봤거든요. 기본은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다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700만엔 절약 깨끗하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입주하지 않겠다고 해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나는 땀과 땀을 모두 모았습니다. 맙서사. 얼굴이 정말 멋지군요. 당신은 여전히 못생긴 아내입니다. 나는 당신의 불평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돈은 나의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실망하셨다면 다시금 돈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주 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기보의 큰 웃음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 그렇죠. 괜찮습니다. 이제 웃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규모를 모르고 그녀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목적지, 제 이름은 한다 나오코입니다. 저는 40세 이상의 아르바이트 주부입니다. 남편 다이스케 씨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고 현재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지만 그와 다이스케는 여전히 좋은 친구이며 휴일에는 데이트를 합니다. 또한 있다. 40대에 이 단어를 사용하기가 조금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지. 저는 시댁에서 10년 정도 살았지만 아내와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 문제와 남편과의 냉담한 관계 부정 행위와 같은 일은 드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은 참혹한 곳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 다이스케가 요구했다. 사고였어. 사고 현장에 엉망진창 케이크가 있어서 작업이 일찍 끝났습니다. 다이스케는 평소와는 다른 길을 택했다. 케이크를 사러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기분이 좋을 때 나에게 그런 기념품을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많았어요. 이번에도 그랬을 텐데 돌아오는 길에 신호를 무시하고 과격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트럭에 치였어. 솔직히 그 이후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다른 사람에게 조사받는 것처럼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일했습니다. 장례를 치렀다고 조된 다이스케는 시신이 확인됐을 때와는 달리 원래의 모습을 일부 되찾은 상태였다. 그걸 보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다이스케가 죽은 뒤에 시어머니도 돌아가셨나 봐요. 나는 토모미가 나를 돌봐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다이스케의 누나야, 즉 그분은 나의 시아버지이시며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은 시점부터 시아버지 집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와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시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련하여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 혈연가족과 함께 살았다면 더 안전했을 것 같아요. 고백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다이스케는 내 가족이 되어준 사람이다. 그 다이스케가 더 이상 여기에 없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나는 요시자네이다. 집에서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동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친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내 딸이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녀와 함께 학원이나 오픈 캠퍼스 행사에 승하차에 동행합니다. 올해는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어머니를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손자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약간 교활한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끼어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아니어서 공부에 방해가 되지도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게다가 토모미는 어머니의 유일한 혈족이기 때문에 토모미는 내 간섭 때문에 짜증나나요.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한다. 아시다시피 도쿄에 가족이 한 명 더 추가된 것은 환경에 상당한 변화입니다. 요 변경 사항이 귀하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귀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게다가 친족이 돌봐야 한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를 돌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더 좋습니다. 솔직히 그건 나도 상관없어. 그런데 나보다는 엄마가 토모미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신다. 그러나 몇 번이나 마음을 표현했지만 토모미는 끝까지 나와 소년으로서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살거나 나코가 엄마를 돌볼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이고 끝까지 토모미랑 같이 살고 싶었는데 역시 나는 시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을 꺼려했다.
나는 계속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지만 이 선택이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다이스케를 잃은 슬픔은 영원히 사라질 것 같지 않지만 그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나에게 자주 걸려오는 전화는 외로움의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 직장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벌칙으로 샤워를 하셨다. 일을 하다가 나오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사과하고 설명했는데도 나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면 노인을 돌볼 수 없는 실패자인가. 뭔가 말을 듣는다. 그 이후에는 최대한 전화를 받으려고 노력했고 외로워서 어디든 가보기도 했어요. 견디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히스테리적인 행동은 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됩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은 내 집안일을 간섭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청소도 빨래도 물론이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요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음식을 제가 만들어줬어요. 귀머거리라면 나는 그에게 그렇게 나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바닥까지 쓸어낸 뒤 지팡이를 이용해 책상, 바닥, 벽을 두드린다. 그는 나를 위협하고 벌을 줍니다. 그가 나를 직접 때리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분명히 시어머니는 그 일을 마치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남은 빵을 치우셨습니다. 물론 결국 그것은 내 일이다. 내가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다이스케는 사라져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청소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래치 어느 날 나는 급히 엄마에게 물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하려는 거죠? 다이스케가 여기에 있었을 때 나는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에게 팁을 돌리며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수키는 더 이상 여기에 없으며 데이수키가 주변에 있을 때에도 그것은 항상 당신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이스케의 얼굴에서 그는 당신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에서 걷지도 못하는 노인을 두고 떠난 놈이었죠. 그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는 집에 가는 것이 지옥 같았고 떠나는 것이 번거로운 삶을 계속 살아왔다. 요즘에는 직장에서 점심시간에도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시훈련을 마치고 우회하고 싶다면 또 무엇이 남나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아니다. 계속해서 재충전을 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나의 정신 상태는 점차 악화될 것입니다. 기분이 이상해지네요. 예전부터 청결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나는 자존심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평소에는 혼자 지내는 편인데 이 산정상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 걸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비꼬는 말을 했다. 넌 정말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계속 살르니 차라리 요양원에 가는 게 낫겠다. 누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그런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 어떤 단어가 나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잠깐, 요양원 후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나에게도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현재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떠날 수 있다면 우리 둘 모두에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허한 말이 내게로 돌아왔어. 그렇다면 700만 엔을 준비해주세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설명하기 시작했어. 뉴스에 등장한 끔찍한 상태의 요양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요양원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내 집에서 사는 것보다 더 편안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물론 적대적인 환경에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 요양원 A로 가고 싶습니다. 무라고만 적혀 있는 것은 입주 비용이 700만 엔이라는 것뿐이죠. 요양원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는 몰랐지만 그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와 준비해야 하나요?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큰 소리를 내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길 바라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나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요양원 A에 머물기를 원하시면 이곳에서 조금 더 오래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되면 곤란한 건 바로 당신이겠죠. 그렇다면 입주 비용은 왜 내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며칠 후 가이시 토모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700만 엔이라는 가격은 꽤 비싼 편이었습니다. 짜증난다 하지만 지금은 700만 엔을 내더라도 시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게 최우선이다. 한돈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토모미가 나한테 시시덕거릴지도 몰라. 그리고 이사비도 나만 내는 게 이상하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요양원에 가고 싶어하는 한 난 문제가 없어요. 토모미 쉽게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렇다면 제가 언급하기 직전에 그것은 단지 돈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름다움을 희생시키면서 돈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려고 했더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제가 곧 입시를 앞둔 딸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수업료, 사원금, 교과서, 전기권 아무튼 이제부터 돈이 들겠다. 그런 시기에 700만 엔을 지불할 여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한 번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좋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엄마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갚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가 금액을 언급했으니까 역사에 의해 거부됨.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스스로 700만 엔을 버는 것뿐이었다. 구코 다행스럽게도 나는 약간의 저축을 하고 있고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부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 무리한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러브호텔 청소를 시작했어요. 원래 생활비가 그 정도였거든요. 내가 하지 않은 일야간 근무에 대한 급여는 상당히 좋았고 몇 달 후에는 충분한 저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700만 엔을 모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준비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 건지 놀라시더군요. 그 사람처럼 보였지만 곧 헤이세일 기간이 복원될 예정이며 입주 비용이 통장에서 공제될 예정이니 돈을 보내주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내 방으로 돌아갔다. 돈을 보낸 지 며칠 뒤 시어머니가 친구에게 요양원에 가기 전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말했다. 누군가에게 끌려갔어. 그날이 쉬는 날인 걸 생각하면 오랜만에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곧 시어머니가 요양원으로 들어가 동거가 종료될 예정이다. 그 말만 빼면 순진한 아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런 건 신경 안 써. 난 그 정도야. 그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요양원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저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토니 엄마, 입주 수속은 언제 끝낼 거예요? 나는 이미 당신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그렇다면 다른데 700만 엔을 썼기 때문에 요양원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농담인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라 쓰러질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용도로 사용하셨나요? 나는 단지 며칠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답하며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중 일부는 친구들의 식사에 사용했습니다. 최고급 약선 요리를 위한 코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해보자 1인당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7명이 먹었네요. 나도 택시 승강장에서 모두에게 3만 엔을 줬고 친구가 나머지를 수업료로 썼다. 돈 때문에 고민이니까 나는 그것을 모두 포기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농담하는 건가요? 당신은 후회하는 기색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기적인 짓을 하겠어요? 당신이 나에게 준 700만 엔을 요양원에 이사하는 데 쓴 것은 사실입니다. 사라졌어. 그런데 어떻게 불평할 수 있나요? 요양원을 위한 돈은 나를 의미합니다. 생활비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므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별 이야기가 이대로 끝날 것인가? 내 얼굴에 절망적인 표정이 떠오를 때 시어머니는 내 표정이 마음에 드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가다 정말로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700만 엔을 더 모아라. 그냥 사랑에 빠지면 괜찮지 않나요? 그날부터 나는 모든 일에 실망하여 방에만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계속 지팡이로 내 방문을 두드리며 밥 먹고 청소하라고 하셨다. 내 마음은 쉴 수 없어. 왜냐하면 그러자 방 밖에서 유선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리고 있었나 봐요.
그는 나에게 빨리 나가라고 소리친다. 나는 마지못해 방에서 나와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 친구였다. 그래서 즉시 시어머니에게 저주를 넘겨주려고 했으나 시어머니가 말리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그의 말을 계속 들었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받아들였는데 현 상황에서 돌파구가 됐다. 이로 인해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를 만나려고 커피숍에 앉았더니 시어머니 친구가 사과를 하더군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저것 단지 입주비만 있어도 엄마. 돈이니까 어머니가 주신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해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너무 쉽게 포기했어요. 토모미는 나를 보고 놀랐다.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2주 후 프로토콜 섹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는 나를 조롱하며 노인을 버렸으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답변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금방 경찰이 올 테니까 시어머니가 라고 하셨어요.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인터폰이 울렸다. 내가 대답하자 당연히 경찰관이 서 있었고 나는 그에게 나를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시어머니는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당신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서까지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말했다. 나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시아버지 댁에 갔다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와 상담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증거로 제가 시어머니에게 송금한 기록과 시어머니 친구의 증언, 토모미와의 대화 기록이 있습니다. 녹음 제출. 변호사는 어떻게든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고 소리 지르며 기다리니 내가 말해준다. 좋아요. 엄마, 우리는 요양원을 결정했지만 그곳은 감옥이라고 불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토모미도 거기 있을 거예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들지 않아 무슨 실수였다며 말을 멈추고 반응란에 들어갔다. 나쁜 노파 한 명이 경찰관 2명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인 토모미는 나중에 슈퍼스테이션 시스템에 합류하기로 결정됐다. 신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내가 기능을 멈춘 무렵부터 다시 토모미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자신의 욕심을 글로 쓴 토모미는 아내의 관심을 좀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계획을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토모미 집에 갔던 날 돈을 돌려줬으면 이 정도는 했을 텐데. 난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 입시를 앞둔 우리 아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토모미가 너무 멍청했어요. 그것은 그 결과 토모미의 남편은 그녀를 버렸고 토모미는 감옥에 갇힌 채 이혼하게 됐다. 진지함을 잃었어요. 전액은 아니더라도 절반 이상의 돈을 토모미의 남편이 돌려줬다.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었는데 생각해보면 부담이 찾아온 것 같다. 온갖 굴레에서 해방되었고 정신상태도 어느 정도 좋아졌습니다. 나는 이제 처음으로 어느 정도 자유를 얻었으니 한동안은 돈 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네요.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는데 결혼식 때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자고 있어요. 나는 당신보다 낫다. 아쉽게도 제가 또 이겼습니다. 웨딩드레스로 다 차려입었는데 결혼식 당일 갑자기 취소가 되었어요. 안타깝습니다. 나에게 내 친구와 남자친구를 모두 잃는 기분이 어떤가? 글쎄, 당신은 너무 가난해서 나 같은 것을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 가난한 신부 언니의 전화에 피가 흘렀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베일로 얼굴을 가려야 했어요. 나는 숨은 어깨를 떨었다.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나에게는 나보다 2살 많은 요코라는 언니가 있다. 그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뭔가를 훔쳤어요. 봉제 인형이나 손수건 등 귀여운 잡화를 도난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장품, 가방, 액세서리 등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합니다. 불경기에 지갑에서 나온 돈 때로는 누락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용했다. 어쩌면 소지품이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는 내 것을 가책 없이 가져갔다. 물론 그는 그것을 훔쳤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디자이너 가방을 도난당했을 때 몇 주 동안 사용하고 7박 동안 보관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넌 뭔가로 무장하고 있으니 애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상하다 고의야하게 말했다. 이로는 그것이 공물에 어긋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 남자친구까지 빼앗아가서 미안해요.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낫다고 혜연이는 얼굴을 과시하고 있는데 나에게 중요한 것을 빼앗은 것을 후회하는 것 같다. 역겨운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싶다. 나이가 들면서 나도 알게 되는 질병이다. 어렸을 때 우리는 자매들과 싸우곤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훔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들키지 않으려고 아무리 남자친구의 존재를 숨기려고 해도 내 동생은 어디서 온 걸까? 그는 나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물건을 훔치는 무서운 언니지만 예쁘고 다정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나는 친구가 많고 정보망이 넓기 때문에 남자친구 중 한두 명에 대한 정보를 얻는 사람은 누나다. 어쩌면 참기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현재 남자친구인 다이스케와 1년 동안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왠지 내 여동생이 나에 대해 모르는 것 같다. 윤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 혼자 밖에서 잘 놀지 않고 항상 친구 마사오와 함께 놀러 갑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를 위해 차를 끓여준다 해도 그녀의 남자친구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게 나쁜 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내 전략이다. 남자친구를 잃지 않고 1년 동안 연애를 이어간 건 나로서는 처음이었다. 얼마 전 다이스케가 나에게 프러포즈를 했고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꼭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내가 실수하면 언니가 알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저는 제 두 친구, 남편, 부모님하고만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했어요. 물론 언니에게는 일절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왠지 내 여동생을 사랑하시는 어머니께서 우연히 내 결혼 소식을 알려주셨다.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나오코 씨, 미안하지만 결혼이 결정됐으니 요코 씨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물어보셨나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그들을 방해하지 말라고 상기시킨다. 거기다 놔뒀으니 엄마의 알림만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여자는 아니겠지. 몇 년 동안 내 동생의 엄마였니 마음속으로 욕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나는 이렇게 말하며 대화를 마쳤다. 몇 주 후. 나는 평소대로 다이스케, 마사오와 함께 놀이공원 데이트를 즐겼다. 그리고 다이스케는 할 일이 있어서 마사오가 나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되었다. 마사오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나를 집까지 데려다준다. 옛 짧은 드라이브를 즐긴 후 현관문으로 언니가 엿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밖을 내다보는 걸 봤어요. 분명 어머니한테 결혼 소식을 듣고 약혼자 얼굴을 보러 나왔을 거예요. 마사오는 차 안에서 여동생을 보고 자신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마사오는 학생 시절부터 누나를 짝사랑해왔기 때문에 고개를 꼿꼿이 세운다. 마사오는 얼굴이 빨개지고 안절부절 못한다. 나는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마사오의 어깨를 두드리며 차에서 내렸다. 집에 들어가니 누나가 보였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온다야. 요즘 고급차 타고 다니던 놈은 누구야? 요시카와 마사오. 우리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함께 다녔습니다. 나는 내 여동생을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 같은 테니스 동아리였죠. 언니와 나는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참석하고 있었다. 게다가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 테니스부에 가입했을 때 여동생도 3학년 때 테니스부에 가입했다. 벌써 고등학생인 애 큰 누나가 테니스부에서 인기가 많았고 호평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후배이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테니스부에 가입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말하고 웃자 주위 사람들은 모두 언니를 배려하는 친절한 여자로 여겼다. 사실 나의 진정한 의도는 이런 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꽤 분명한 말이었지만 내 말에 언니는 흠디라며 싱긋 웃었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마사오는 내 친구들을 빼앗고 싶어한다. 어쩌면 그녀가 언니의 병에 걸렸다면 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교환한 지 며칠이 지났다. 그러다가 다이스케와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준비하느라 바쁠 때 스마트폰의 벨소리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 요코였습니다.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바쁜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스마트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통화는 영상통화인 것 같았고 문 가까이에 언니의 얼굴이 보였다. 안녕, 나오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 언니가 높은 목소리로 문을 보여주네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언니, 지금은 바쁘니까 할 말이 있으면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내일 가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당신 약혼자와 함께 호텔에 있습니다. 결혼식에 신랑이 오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언니는 클로즈업에서 얼굴을 옮겼어요. 카메라에는 그녀 옆에서 자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쇼다. 저기 사진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지금은 사진 속에 언니의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잘난 척하는 표정이 틀림없어요. 그게 내가 아는 전부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언니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다이스케라면 신랑, 당신은 지금 내 옆에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스마트폰으로 턱시도를 입은 다이스케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를 사진으로 찍었다. 카메라로 보여줬는데 언니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면 다이스케는 누구입니까? 선택하니까 말로만 듣던 언니의 파렴치한 행동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마사오는 마치 100년 된 사랑에서 막 깨어난 듯 충격을 받았다. 저도 사랑하는 친구가 언니의 동라방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거기 있었어. 그 후 언니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때 나는 나오코보다 훨씬 좋았다. 그 여자를 버리고 나와 결혼하라고 했을 때 마사오는 내 말을 알아차렸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한다네. 여동생은 내가 자기 여동생의 약혼자인 줄 알고 자신의 물건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내 약혼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덕분에 나와 다이스케는 언니 걱정 없이 결혼식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상담해 주셨으니 보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좀 그만두라고 했어. 나오코를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복수이다. 마사오는 집게손가락을 입에 대고 웃었다. 그럼 할 일이 있어요. 난 집에 갈 거니까. 마사오가 그렇게 말하자 누나는 입을 열어 어떻게든 말리려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술에 마약을 섞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경찰에게는 비밀로 할게요. 난 그냥 다른 술로 바꿔서 장난치고 있었어. 무엇보다도 규제 사실을 만들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마사오의 말에 따르면 언니는 술은 물론 마약까지 동원해 마사오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려고 했다. 아무래도 마사오는 잠이 들어 말을 멈춘 것 같아 약혼자와 함께 호텔로 향했다. 아무래도 자기가 거기 있었다고 해서 나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요코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변호사인 친구가 있어요. 마사오는 요코 씨에게 안녕이라고 말한 뒤 웃으며 호텔을 나갔다. 르의 방을 나갔다. 방 안에 혼자 서 있는 언니의 모습이 스마트폰에서 계속 바뀌고 있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는 전화를 끊고 다이스케와의 결혼 준비를 계속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예식은 진행됐다. 호텔을 나와 곧바로 식장으로 향하는 마사오를 무사히 만날 수 있었다. 혹시 언니가 식장에 몰래 들어올까봐 걱정했는데 그게 다였어요. 3차까지의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사오에게는 여동생이 있다. 수많은 무례함. 나는 거듭 사과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오코와 다이스케는 모두 저의 소중한 친구여서 무사히 무대에 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사오는 그렇게 말하고 살짝 윙크한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의 여동생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사오가 관계를 끊은 후 너무 느려진 것 아닌가요? 그날부터 여동생은 마사오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자인가요? 이것이 마사오에게 버림받은 첫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사오를 잡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마사오를 매복 공격하고 계속 전화를 걸어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언니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던 마사오는 결국 변호사 친구에게 접근을 막아달라고 부탁한다. 명령이 내려지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나오코의 여동생에게 이런 짓을 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마사오는 미안하다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맞으면 2번 반격해야 합니다. 내 여동생은 스토커처럼 행동하여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삽시간에 소문으로 퍼졌다. 그녀의 친구들과 토리막히는 소문을 듣고 그녀의 여동생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물건을 훔치는 취미도 없고 그냥 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유 당신은 나에게 너무 많은 폐를 끼치며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당분간 조용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나에게 바라는 것은 내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다야. 다이스케와 내가 결혼한 후에도 마사오와 나는 계속해서 가족처럼 함께 일했습니다. 켜져 있었어. 최근 마사오는 직장에서 후배에게 고백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기 위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마사오는 고민했다. 행복하다고 말하면서도 행복해 보였던 그녀는 이제 드디어 결혼을 고려하게 됐다. 분명히 그들은 타오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멍청한 말다툼을 벌인 것은 내 잘못이지만 사랑하는 친구 마사오의 잘못이다. 꼭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니, 친구들을 그토록 아끼는 마사오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부부와 마사오는 언니의 마법에서 풀려난다.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옷을 입지 마세요. 같이 살고 계신 시어머니가 제 옷과 화장품을 사주세요. 가방, 신발 등 모든 액세서리를 버린 빈 옷장. 내가 거기 서서 그 소년을 바라보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나를 따라 이 집까지 왔는데도 그렇게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밝은 옷을 입고 좀 더 단정해 보일 때 컬러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반역에 대한 당신의 처벌입니다. 오늘도 속옷을 입고 살아보세요. 빨리 떼어내세요. 옷을 벗은 후 바로 거리 공연을 해보세요. 시어머니가 새빨간 얼굴로 소리 지르니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그 자리에서 별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몸이 떨립니다.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집에 왔습니다. 외출 중이던 시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시간에 돌아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정직하다 나오코 씨, 왜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시아버지는 어깨를 흔들며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돌아섰다. 알았어. 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저는 올해 35세가 되었고 주부이며 남편 다이스케와 함께 지방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파트에 산다. 저는 약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다이스케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다가 작년에 드디어 결혼했어요. 다이스케는 나보다 2살 많고 출장이 많이 필요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한 달의 절반을 그곳에서 보낸다. 나병은 때때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이스케의 강한 의지가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주부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전 직장은 의류 업계였으며 의류, 화장품 등 패션 제품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결혼을 하고 직장을 그만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사하는 게 취미가 됐어요. 옷을 입는 것은 재미있고 기분이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긴다. 결혼 전 다이스케는 내가 얼마나 스타일리시한지 칭찬을 많이 해주었다. 데이트할 때 새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챌 수도 있고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새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는 우리가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이스케가 얼마나 세심하고 친절했는지, 그리고 그가 나에게 얼마나 친절했는지를 좋아했습니다. 다이스케의 가족도 그와 함께 있습니다. 기후 가족은 따로 살고 있지만 가끔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곤 합니다. 나간 적도 있어요. 두 분 모두 신혼인. 우리에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고 너무 간섭하지 않고 잘 해주셨어요. 그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보다 늦게 결혼했지만 아주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기후의 어머니들이 모두 바람에 사로잡혔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둘 다 70세가 넘었다고 하더군요. 어떤 종류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다이스케도 같은 생각이라 다이스케와 상담 후 기후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지자체에 가서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먼 길까지 와서 미안해요. 나오코는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를 위해 여기에 없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다이스케와 나는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의제 섹션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입니다. 위그 말에는 거짓이 없었고 우리가 먹을 것을 조금 더 만들었을 뿐이었다. 나오코는 견고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당신과 다이스케가 이 집에서 함께 산다면 안전할 것 같아요. 기후는 이 말을 자기 일처럼 말했고
시어머니는 그를 꾸짖었다. 글쎄요. 아버지는 나오코와 다이스케가 아직 결혼했다고 말했을 겁니다. 방금 받았어요. 같이 살고 싶은 건? 당연지사죠. 안녕. 나오코 씨. 시어머니가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막연하게 웃으며 놔두었지만 명확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약간의 저항도 있었고 꼭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다. 나는 부모가 없고 두 분 모두 내가 어렸을 때 연달아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외조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부모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내가 씨앗을 갈망하는 곳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남편과 저는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의 한 형태가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집에 가서 퇴근한 다이스케에게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생각보다 열정적이었다. 나는 그들이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합니다. 엄마 아빠는 이미 늙으셨기 때문에 나오코가 거기 있을 거예요. 청소 방법을 모니터링하고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나는 아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나만의 이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이전의 시어머니 예전에는 좀 더 관대하고 친절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쑤시고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내가 보니 아니게 시어머니를 화나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도 나와 함께 계셨다. 그녀가 나와 함께 있으면 예전의 친절한 시어머니로 돌아갑니다. 상황을 보면 나를 때릴 장소와 상황을 선택한 것 같다. 이것을 결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불쾌한 의혹이 큰 이슈로 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잠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 몇 개와 내가 항상 사용하는 메이크업이 없어졌습니다. 아이템도 빠졌네요. 항상 같은 곳에 놓아두었고 다른 곳에 놓아둔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옮겼을 거예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나는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나에게 놀라운 대답을 해주었다. 나는 드레스와 화장품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더니 없어졌더군요. 화장품과 함께 버리고 액세서리도 팔았어요. 질문이 3개밖에 안 됐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허락도 없이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냈다. 그는 나에게 손을 흔들며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이 일을 해냈죠. 그렇죠. 당신은 아내이고 아내는 멋쟁이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 이렇게 촌스러운 옷을 입는 건 소용없어요. 좀 더 정숙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절대 안 돼. 시어머니가 그렇게 뱉어낼 줄 알면 빨리 아침밥을 준비하세요.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싱글 시절 월급을 모아 드디어 구입한 마음에 드는 드레스였다. 만약 버려진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앞으로는 이 집에서 살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빛 어떤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라도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유구런 마음으로 저는 가지고 있는 가장 평범한 셔츠와 데님 팬츠로 갈아입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나는 준비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돌 잡초를 뽑는 것부터 시작하여 작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가는 등 일상적인 집안일 외에도 다양한 심부름도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나를 세게 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순종하는 청나는 싱글 시절에 저축한 돈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화장품과 드레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발견되면 다시 폐기할 생각에 옷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침대 밑수납 케이스를 만들어서 보관하기로 했어요. 다이스케는 출장을 갔다. 3주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밤에 돌아올 예정이라 데리러 가서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외식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얘기해서 허락을 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이에요. 다이스케 씨와 저녁 먹으러 갈 수 있나요? 물론 내가 너희 엄마를 위해 저녁을 준비할 테니까 가지 않을래? 당신이 올 때 저녁을 차려줄 필요는 없어요. 가끔은 아이들이 만들어주지 않은 음식일 때도 있어요. 나는 그것을 먹고 싶다. 약간의 어둠이 섞인 것 같았는데 어쨌든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서둘러 나갈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첫 데이트다. 저번에 사준 드레스를 입자 시어머니가 볼 수 없도록 남몰래 완벽하게 차려입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 시아버지는 이미 나가셨고 신발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밖에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신이 나서 다이스케가 내리는 종착역으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개찰구 앞 광장에서 다이스케가 돌아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첫 데이트의 설렘이 어쩐지 기억나고 기다리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약 1분 후 다이스케가 개찰구에서 나왔고 나는 그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길을 알아차린 다이스케는 결혼 전처럼 새 옷을 입은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에게 달려온다. 나를 기쁘게 해줄래? 출장 중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녁으로 무엇을 먹고 싶나요? 고기든 뭐든. 내가 그렇게 말하자 다이스케는 곧바로 눈을 치켜뜨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성게처럼 생겨썩은 모습은 어떤가요? 아, 최근에 샀어요. 귀엽지 않나요? 내가 옷을 보여주자 다이스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리고 소리쳤다네. 엄마가 말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야. 아마도 그는 나에게 좀 더 수수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처럼 옷을 입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나는 옷을 잘 입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다. 취미예요. 그리고 특별히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의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은 사실이므로 그것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이스케는 내 모습을 좋아하잖아. 내가 반대하자 다이스케는 더욱 소리를 냈다. 게로 엄마가 하는 말을 나도 그대로 말한다. 엄마가 나에게 옷을 입지 말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말한다. 내가 옷을 입지 말라고 했던 것과 똑같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옷을 버리라고 한 것은 다이스케의 지시였다. 나는 아직도 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 시어머니가 갑자기 엄격해졌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왜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내 외모에 대해 칭찬을 했나요? 다이스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결혼해서 아내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집에 이상한 갱단이 있어서 적당한 아내를 못 찾으면 곤란해요. 그런 말을 해도 나도 곤란하다. 내가 말했어. 몸부림치고 있는데 다이스케가 내 팔을 잡았다. 어쨌든 오늘은 집에 가자. 아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소란을 피울 수 없어서 다이스케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순간 지혼이라는 두 단어가 떠올랐지만 현실적이지 않았다.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싱글이었을 때 저축한 돈은 이사 비용으로 거의 손실되었습니다. 일단은 좀 참아야 할 것 같은데 다이스케와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 계신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투명 유리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밍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 안을 들여다보니 옷, 화장품, 가방, 신발, 온갖 장식품들이 있었어요. 좋은 아이템이었어요. 서둘러 옷장을 확인해보니 텅 빈 껍데기만 있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입구 신발장에 숨겨져 있던 스타일리시한 옷도 없어졌다. 내 신발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전혀 조심하지 않고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역에 대한 나의 형벌이다. 나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 속옷 차림으로 있어 너무 많아요.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나는 계모의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를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러자 다이스케는 다시 눈을 치켜뜨며 우리 엄마한테 거칠게 대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누구의 소득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반항하면 나를 쫓아낼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다. 다이스케가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내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자 계모는 끌려가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거기 앉아있는 동안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쫓겨나면 살 수 없어서 옷을 벗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바닥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차가워서 고개를 숙일 뻔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께서 외출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미 집에 오셨습니다. 그는 자정에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이상한 상황에 시아버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코 씨, 왜 옷을 안 입고 있냐고 물으시나요? 제가 아내이기 때문에 달리 대답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자 시아버지께서 짧게 헐떡이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을 옆으로 치워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곰팡이 핀 옷을 입는 거죠. 방해가 된다. 그게 바로 이 집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나오코예요.
가서 해봐. 시아버지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입고 있던 재킷을 벗더니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내가 일어서자 두 사람이 나를 가로막고 시어머니와 다이스케에게서 나를 숨기려고 했다. 당신은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큰 거짓말입니다. 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없어. 이혼. 다이스케가 앞으로 이 가문의 지휘권을 이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어머니도 다이스케도 시아버지가 찬성하실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것을 열었고 체조 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토씨,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과하겠습니다. 만약 이 집에서 쫓겨난다면 다른 방을 빌릴 거예요. 집세를 내야겠죠.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놀라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시아버지에게 매달렸다. 그러다가 자신이 사과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다이스케와 시어머니는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했어. 물론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이스케와 이혼하고 하늘과 트러블을 겪더라도 너 같은 사람이랑은 안 어울려. 거기 사는 것보다 100배 더 비싸요. 내 말에 두 사람은 일제히 울었다. 그 후 저는 다이스케와 정식으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사과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아버지 제가 실력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한 번 거절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약속대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시부모님 집도 팔렸습니다. 그 돈은 시아버지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는 좀 더 시골 지역으로 이사해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의문의 여지 없이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이스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시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아키의 강한 의지 때문에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아키는 결국 그 아이가 내 엄마라고 말한다. 부모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라는 여자이고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와 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기 시작한 이후부터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남자 없이도 기뻐했습니다. 제가 임신 중에도 일찍 퇴근하시고 입덧으로 고생하는 제 옆에 있어 주셨어요. 친절한 남편. 그것은 내 딸 유은아가 태어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나에게 기분 좋게 목욕을 시켜주었다. 휴일에도 공원이나 테마파크에 데리고 가주는 아주 본능적인 아버지예요. 제 남편도 그런데 최근에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바빠지고 휴일에는 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있었다. 아빠. 오늘 우리 뭐 놀까?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아, 미안해 유은아. 더 놀고 싶은데. 정말 일하러 가야 해요. 다음에 또 같이 그려보자. 이런 대화는 쉴 때마다 반복된다.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고 거절당하는 유은아에게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휴일에 근무 시간을 줄이는 사치를 바랄 수는 없었다. 분해해보세요. 여름 더위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나는 내 정원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아침 내내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 정오쯤 휴식을 취한 뒤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마쳤다. 쉬고 있는 사이 어느새 저녁이 찾아왔다. 저녁에 초등학생들이 학교할 때 유은아를 데리고 학교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지출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반겨주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에 관심이 많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문제없이 하루의 활동을 마쳤다. 땀을 흘리며 집에 돌아오면 방이 너무 더워서 바로 에어컨을 켰습니다. 갈 생각이에요. 네모콘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스위치를 누를 힘조차 찾을 수 없었다. 점차 내 시야가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주변 풍경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나는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았다. 바닥이 차가웠다. 느낌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그것은 나에게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점심시간에 차를 딱 한 번 마셨다. 그래서 그 전후에는 물과 소금 섭취를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유은아에게 물을 자주 먹여주었는데도 수분이 부족했다. 나는 그것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의식은 점점 사라져갔고 결국 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때 정원에서 좀 놀고 싶다고 지켜보던 유은아가 돌아왔다. 거실에 쓰러진 나를 좀 봐. 유은아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우리 엄마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역겹나요? 유은아가 나를 향해 달려온다. 나는 소리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다가 어리지만 조급함을 느꼈는지 유은아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를 찾아오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 이웃이 제 유선전화를 사용하여 긴급 상황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구급차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동안 나는 여전히 막연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웃과 유은아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보입니다. 파운더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꽤 심각한 것 같으니 앞으로는 열사병에 대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시를 받았다. 그 사이 유은아는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가 나를 격려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나는 항상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이웃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내 사랑이 올 때까지 당신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작은 튀김에 너무 길을 잃었습니다. 난 속일 수 없어 나중에는 이웃들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안 돼 얼마 후 다시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락을 포기하고 그들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만남 덕분인지 드디어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 담당 의사도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유은아와 함께 집에 가기로 결정했다.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랑이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구매한 기성품을 더욱 옮겨가면서 나는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 나는 그 사람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준비를 마치고 다시 사랑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는 한동안 계속됐다. 소리가 계속 난 후 드디어 전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중입니다. 하지만 다행이다. 드디어 연결됐구나. 오늘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방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도 제대로 준비해서 준비가 됐는데 오늘 밤 몇 시에 집에 가야 할까요? 이것이 맞습니다. 야, 그렇군요.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필요 없으니까 그게 다예요. 바쁘신가요? 나는 쌍둥이 얼굴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려고 한다. 그리고 전화가 꺼져서 아직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조작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직 전화가 끊기지 않았음을 소리로 알리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들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 아내예요. 그녀는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손은 직장 동료인가요? 목소리 톤으로 보면 여성인 것 같지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동료 중 여성은 없는 것 같다. 괜찮아 보였어. 그냥 과장한 것 같아의 대부분의 경우. 그는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너무 게으른? 나머지 일하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주부인 버릇이 있어서 집안일은 제가 하게 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딸을 돌봅니다. 그것은 일종의 내가 사람을 잘못 결혼한 것 같아요. 글쎄. 내 딸은 귀엽지만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현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딸을 데리고 당신과 재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젊고 아름다운 당신과 귀여운 소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당신과 내가 좋은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자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오비에게 다가가고 있나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리고 갑자기 딸이 귀여워진다. 그럼 그것도 좋을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하루빨리 지금의 아내와 이혼하고 나의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계속하자. 오늘은 늦게까지 함께 있을 거니까. 그래서 끊었어. 이 마치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처럼 온몸이 허약한 느낌이다. 이 대화를 듣고 보니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안 하는 게 이상하다. 너가 나랑 유은아한테 여자 만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정도로 너를 너무 사랑한다.
가족 중심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남편이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배신당했는데 온화했던 내 사랑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나는 이런 일을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자주 솟아오른다. 어떻게든 되찾고 싶은데 그러다가 억울한 일이 떠올랐다. 지금 막 투어를 녹화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녹음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재생 좋아요. 중간에 시작했는데도 제대로 녹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륜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미리 녹음 자료를 가지고 업데이트 사이트에 방문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보조사를 요청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녹음된 데이터를 담당자와 함께 다시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뒤에는 가벼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 음악이 어느 호텔에서 나오는 광고에서 나온 것 같다고 합니다. 그 호텔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직장과 가까워야 했어요. 거기에서 일주일간의 보고서입니다. 설문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결과를 들었습니다. 아키는 직장에서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아키는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90시에 퇴근하던 날이나 출근하던 날 어느 호텔에서 측근을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웃겼습니다. 완벽한 사진에 담겼다. 나는 나와 바람을 피웠던 사람. 최근 회사에 중도 입사한 아유무라는 여자의 이름까지 찾아본 모양이다. 그것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불륜 관계였던 사람이 회사에 입사한 지 약 한 달 만에 불륜을 시작했다. 보다 처음에는 이메일로만 비밀리에 소통했던 것 같아요. 맛이 있다. 그 사람이 문을 닫았나요? 그의 행동은 점점 더 화려해졌고 우리는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끔찍하지만 어쨌든 드디어 복수할 준비가 됐다.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요일에는 휴일에 일을 한다며 다시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직장에 미리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가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유나에게 어린이방에서 놀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외출을 막고 그를 거실 소파에 앉히게 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도 출근해야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업데이트 사무실에서 받은 불륜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증거의 수를 좋아했습니다. 마치 사랑을 포기한 듯 머리를 손에 쥐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열사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유나가는 같이 놀고 있다고 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웠다. 나는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지 알고 있으며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나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건 다른 여자의 잘못이에요. 그녀는 마음이 약해요. 내가 나한테 강요한 거잖아. 나도 피해자야. 제가 당신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니 앞으로도 우리 같이 잘 지내요. 사과드립니다. 변명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말을 누군가에게서 들었습니다. 그게 녹음된 데이터요. 보니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파랗게 변했습니다. 돌보지 마제가 주부가 된 이유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입니다. 한다고는 해도 그냥 내가 모은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가져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쿠지까지 목욕시켜주고 같이 놀아주는데 낮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돌보는 사람이 아니다야. 그렇게 친절하던 너는 어디 갔니? 나는 사랑에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겠지만 당신은 늘 그랬던 것처럼 키우겠습니다.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와 함께 있는 것은 교육에 좋지 않습니다. 물론 진료비를 내야 하니까 감히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이 목을 씻고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사랑스럽게 이혼 서류를 나에게 던졌다. 그들은 공중에서 펄럭이며 넘어졌습니다. 이혼 신고나는 아이들 방에서 놀고 있을 예정인 유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내가 왔어. 분명히 그는 화장실에 갔다. 아빠는 오늘 일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같이 놀자. 저번에 나한테 그림 그려준다고 했더니 유나가 너무 좋아했다. 포옹. 그때 나는 마침내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중요성, 내가 사랑하는 것에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눈치챘나 보다. 그는 유나를 안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결국 나와 내 사랑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딸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았습니다. 올려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의 결심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가족의 긴급 상황보다 사건을 우선시했습니다. 사실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은아의 앞날을 생각하면 이혼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사람들은 아마 당신을 몇 번이고 배신할 거예요. 이혼 후 저는 불륜 상대에게 선언한 대로 사랑한다며 의사의 진료 예약을 요구했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가져갔어. 이 돈은 유은아를 위해 쓰겠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늙어가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불륜 상대는 누구? 진료비를 내기 위해 꾸준히 구매했던 브랜드 가방과 액세서리들. 그는 필사적으로 물건을 팔아 돈을 아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나는 바람을 피운 대가로 의사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것 같다. 나에게 거의 질문을 하지 않던 연애 상대가 이제는 조용히 일에 전념하고 있다. 네, 다이스케는 직장에서 더 가까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불륜은 끝났고 나는 감동받았다. 지금은 아파트에 혼자 산다. 그리고 직장 밖에서 불륜이 일어난 터라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아무래도 다이스케는 이혼한 것 같다.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것 같았다. 그러자 유은아는 이혼 얘기를 꺼냈다. 설명하느라 고생했어요. 내가 아빠와 떨어져 살게 될 거라고 말하자 유은아는 잘았어. 다음이라고 말했다. 우리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얼굴에는 들뜬 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은아가 좀 더 나이가 많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나는 다이스케와 면담을 하기로 결정했고 당연히 그와 함께 거기에 동행해야 했습니다. 이다 언젠가는 유은아에게 이혼 사실을 자세히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최선이겠지. 게다가 다이스케는 유은아를 보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다. 보상을 이해해 주시고 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은아와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던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고 있다.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일자리를 구해 함께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우연히 참가자들에게 제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다음 주에 그 일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일은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빈 페이지가 있지만 곧 얼굴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소개해 준 사람은 물론 우리 동네 사람들도 우리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나는 포기한다. 슈퍼마켓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확인했다. 심지어 아침 식사도 가져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혼하고 이제 엄마와 아이가 되니 고민이 많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어머니는 나와 다이스케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오히려 반대하시는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 결혼에 대해서는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나를 설득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친어머니도 우리 부부의 선택을 찬성해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워낙 자상한 시어머니라서 예비신부 문제를 자주 이야기해요. 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이혼을 해서 슈루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야 할지 고민이 많아서 준비했어요. 노다가 좋은 의미로 실망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 시댁에서 다이스케의 누나와 함께 살고 있다. 나는 요시코는 싱글이지만 결혼을 목표로 데이트 중인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 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요시코는 자신이 매우 잘생기고 친절한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시코는 남자친구를 그토록 사랑합니다. 그것은 만날 때마다 자랑을 많이 해서 방송국을 닫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해요. 입을 다물 수 없어 하지만 요시코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다이스케와 나 둘 다 바람 때문에 잠든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감기에 걸리게 하려고 왔다. 시때때로 그는 정기적으로 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시댁 식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알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시어머니께서 몸이 좋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년간 쌓인 피로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타타타카의 시어머니는 20년 전 남편이 죽은 이후 요시코와 다이스케를 홀로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피로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병원에 다니고 계시지만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는 간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건망증이 더 심해지고 기억이 혼란스러워지며 맹목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더 많아졌습니다. 요시코는 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증상이 계속될 경우 시설에 갈 수도 있다. 그 사람도 얻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요시코도 직업이 있어서 시로쿠지 나카즈키에서 보살펴야 하는 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중간중간 시어머니를 확인하러 가끔 갑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는 잘 지내세요? 내 여동생의 친구인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만나서 반가워요. 천천히 시간을 가지세요. 아니요. 저는 당신 아들의 아내 나오코입니다. 과일을 샀으니 괜찮으시면 드세요. 이런 상호작용은 늘 일어나는 일이라 벌써 익숙해졌어요. 그런 말을 하면 시어머니는 미안해 보인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얘야, 요즘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서 과일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요시코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나오코 씨, 늘 고맙고 갑자기 와서 미안하고 오늘은 요시코에게 가겠습니다. 전화를 받고 시댁에 왔습니다. 실은 이틀만 엄마를 만나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 회사 여행이 있어요. 여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훈련이라 참석하지 못해 아쉽지만 수락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요시코의 얼굴은 시어머니의 얼굴과 꼭 닮았다. 물론 괜찮습니다. 유아르바이트는 잠시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 맡겨주세요. 거부의 선택은 내 머릿속에 있어요. 없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의부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저번에 시어머니와 함께 했던 만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거기에 있었다. 솔직히 점심 대접을 받아서 기뻤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게 됐어요. 보기엔 재미없네요. 그래서 내 친구 중 한 명이 찾아와 왜 그렇게 친절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 어머니는 내 아내가 바보라고 하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더군요. 라마마와 오비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 후에도 계속 꽂혀서 시설로 들어갔어요. 그럴 가치도 없는데도 멍청한 아내는 그런 말을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고급 요리도 맛보지 못했다. 와우. 눈앞에 노파가 일제히 이야기를 나눈 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나는 지금까지만 들었다. 학교 싸움이라 화가 났어요. 미칠 것 같아서 조용히 지내기로 했어요. 난 할 수 없어.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로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너무 이기적으로 굴어서 정말 미안해요. 다음 날 선생님 친구 집을 방문했어요. 물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어제 있었던 일을 듣고 너무 울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친절하지 않다. 저번에 어머니한테 큰 돈을 받았던 것 같은데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이었어요. 그건 내 돈이야. 죄송하지만 다시 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돌려주시면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토모미는 그 광경을 영원히 놓칠 것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많은 돈, 무슨 뜻이에요?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소리를 높이자 어디선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방 뒤쪽에 있는 옷장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 그런 곳에서 뭐 하세요? 걱정됐나요? 자, 침대에서 자자. 하지만 시어머니는 옷장에서 나오지 않고 반대로 또다시 얼굴을 내밀고 있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없어서 옷장을 열고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춥습니다. 잠이 안 오면 여기 앉아서 얘기하자. 그 사람이 오고 있으니 빨리 숨어라.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낮에도 들었던 말이라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요지로 했는데 이런 일로 연락하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건 귀찮은 일인 것 같아.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옷장 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계획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가를 깎았는데 반은 그냥 화분이었는데 요시코의 애인은 그걸 언급하는 걸 깜빡했네요.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나요? 그들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박탈했습니다. 다이스케와 나는 양쪽 측면을 확보하고 요시자네의 집으로 돌격해 요시코의 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았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 사람도 왜 너랑 같이 있어? 요시코의 몸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언니들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요시코는 눈을 굴리며 그것을 보았고 나는 시어머니가 적어두었던 일기장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것을 열어 요시코 앞으로 밀어 넣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자 요시코는 얼굴을 비틀어 좌절한 듯 내려다보았다. 일기장에는 계모가 고인이 된 양아버지로부터 받은 값비싼 반지를 의붓자식과 애인이 폭력적으로 훔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것을 훔치려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반지를 팔고 연인과 데이트를 할 계획을 세웠다. 요시코는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도 모르게 남자친구를 이용해 회사 여행을 떠난다. 알리바이를 만들어냈다. 게다가 나는 요시코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나를 비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떠날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정하시겠죠? 내 질문에 요시코는 고개를 들어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다.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그때까지 멍하니 있던 시어머니는 마치 전 시어머니가 돌아온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은 시어머니는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모두에게 화면을 켜주고 영상을 틀어줬다. 영상에는 요시코와 그녀의 연인이 반지를 찾고 그것을 가져갈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가 녹음되었습니다. 이 멍청한 여자는 너한테 이런 중요한 반지를 주지 않을 거야. 그러자 요시코는 땅에 무릎을 꿇고 좌절감에 신음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손가락에 아름다운 반지가 빛나네요. 그 후 나와 다이스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사불간섭이라고 했지만 자기를 풀어라. 어떻게든 나는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도록 할 수 있었다. 체포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요시코는 연인과 함께 나마키로 돌아갔다. 그와 결혼할 마음이 간절했던 요시코는 허락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구석으로 쫓겨나는 것 같았어요. 나와 다이스케는 시어머니를 모셔오기로 했다. 시댁도 팔고 그 돈으로 이사를 갔다. 나는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다이스케는 전국에 사무실이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저도 슈퍼마켓에 갑니다. 왜냐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나쁜 짓을 하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기다렸다. 한동안 우울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다소 여유로운 태도로 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만났다. 나 역시 시어머니와 협력해 병원까지 동행했고 뇌훈련을 빙자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 만남 덕분인지 시어머니의 건강은 빨리 호전됐고 치매 증상도 호전됐다. 좀 느린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활이 안정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문득 저를 기억하고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왔어. 그러고 보면 그날 밤 왜 내 말을 믿었나요? 보세요. 그가 오고 있어요. 그게 내가 말한 거야. 맞다. 옛날에 시어머니는 사위가 하는 말에 반응하지 못했는데 시아버지께서 그녀는 자신이 받은 반지와 그에 대한 기억을 지루함 없이 기억하는 것 같았다. 요시코가 나에게 그것을 주라고 했을 때에도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 요시코는 어머니에게 보물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보물을 간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하니 어머니는 놀란 듯 웃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와의 소중한 추억을 이렇게 쉽게 줄 수는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도망쳐 나오고 절대로 장례식장에 오지 마세요. 아버지 장례식에 가던 중 남편의 전화를 받았는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놀랐다. 유머 감각을 발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 직후 전화기 반대편에서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은 한다코입니다. 저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시부모님, 남편 다이스케,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남편, 양부모와의 관계는 좋습니다. 나는 특히 양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들과 더 좋은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다이스케와 결혼했을 때 그녀의 양부모는 친척이었습니다. 진짜 딸이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될지 궁금하네요.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입양학교를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혼자 자랐기 때문에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님이 모두 모이는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모가 될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귀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양부모님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셨습니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시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걸 몇 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너겉에 읽는 관리를 종이에서 디지털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처음 써보는 거라 사용법을 몰라서 도와줬어요. 나는 있었다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취미로만 사용하는데 에마어? 그가 소프트웨어를 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본 시부모님은 그를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하여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집안일을 마치면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도와드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저는 양부모님과 함께 있습니다. 강사도 둘 다 참여하고 엉망이 되면 다이스케보다 더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 준우완전하고 이상적인 가족 그 이상 매우 기뻤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이어메이의 히로코였습니다. 히로코 씨도 3년 정도 전까지 저와 함께 살았는데 입양 문제로 인해 그는 이것이 우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는 종종 엉뚱한 여자들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의붓부모였으니 조금은 참아주고 히로코의 의붓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냈어야 했을 것이다. 그의 태도는 끔찍했고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길을 잘 못해서 부모님의 배를 망치고 있어도 양부모님을 엿먹이세요. 젠장 사람들이 나를 노파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입을 열면 그들은 단지 나에게 바에서 놀 수 있는 담배와 돈을 요구할 뿐이다. 아니요 히로코는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하고 인간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학교에 자주 다녔다. 우리는 학교에 가지 않고 학교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시부모님도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마치 가이어메이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죄책감과 결단력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시부모님이 허락하시더라도 은인이 모욕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히로코와 많은 갈등을 겪었다. 그러다가 히로코가 집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양부모의 사업은 발칵 뒤집혔다. 경기 불황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고 가게에 불이 붙은 데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영업도 문을 닫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히로코는 평소처럼 시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러 온다에 안녕. 제주 이 담배가 떨어져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파친코를 할 테니만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때 시아버지가 냉정하지 않으셔서 히로코 옆에 두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파친코란 무엇입니까? 계속 이대로라면 직장을 그만두고 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당신은 아버지는 언제 나를 안심시켜 주실까요? 오랜만에 시아버지께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히로코는 잠시 움찔했지만 뭔가 깨달은 듯 시아버지에게 잠깐만 물었다. 그러면 어쩌죠? 빚을 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바바 이츠지지가 그런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부부가 될 리가 없다. 나는 내 가족을 물려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난다. 우리는 당신과 관계가 없으니 제발 우리를 찾지 마십시오. 빚은 당신의 형제나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냥 그 빌어먹을 여자에게 돈을 지불하게 하세요. 그렇게 말한 후 히로코는 정말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시아버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개발장인 어른의 다년간의 경험과 유연성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부드럽지 않으면 이런 느낌일까 싶기도 하고 비용이 들 텐데 한동안 사업은 계속 번창했고 회사는 몇 년 동안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행복한 시절이 갑자기 끝나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원래 병이 점차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건강이 좋지 않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하고 그런 일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아직 정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장례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난 할 수 없어. 시어머니와 제가 집 사진을 찾다가 가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담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종이 한 장과 그 위에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유책은 공평하고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패키지 개봉에 문제가 없으며 패키지 제작을 목격한 협상가가 연락을 주었습니다. 목적지가 적혀 있어요. 다이스케에게 전화해서 수당 장부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상속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남겨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마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고 상속 재산은 일반 분배와 조금 다른데 나와 다이스케 시어머니가 더 많은 몫을 받게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인 히로코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상속자들 중에서 가장 적었지만 솔직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시어머니에게 폐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그녀가 나를 물려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히로코가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친구로부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로 개교한 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유산을 받으러 왔습니다. 물어보면 그 노인의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꽤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요즘 돈 때문에 고민이 많으니 빨리 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와 다이스케는 정신을 잃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은 히로코를 상대할 때가 아니다. 다이스케는 히로코에게 자신이 상속받을 금액과 장례식이 끝나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히로코가 말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나를 노려보았다. 왜 상속 재산이 그렇게 적습니까? 이상한 건 알지만 그것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히로코는 책상에 앉아 다이스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에 대한 진술을 찾은 것 같습니다. 빨리 집어들고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전반부에는 상속이 적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읽기 시작하자마자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빅 브라더와 바바가 집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제외하면요. 왜 이 빌어먹을 여자가 나보다 상속권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걸까? 제시는 살아있을 때 주식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받지 않았나요? 세상을 떠난 가족 외에 다른 어떤 마선도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빌어먹을 여자가 더 중요하지. 그렇지. 역시 다이스케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듯 일어선다고 반박하다자 당신이 어떻게 이 집을 버렸는지 생각해보세요. 나오코는 아버지의 일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겸손하게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돈을 원하시면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떠나려고 해요. 다이스케는 그렇게 말하고 가방에서 장례비 등을 위한 돈을 꺼낸다. 나는 그것을 아래로 가져왔다. 그는 지폐뭉치를 꺼내서 히로코에게 던졌고 히로코는 그것을 주었다. 나는 젠장이라고 말하고 떠났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혈연관계입니다. 아니요 라는 단어. 나는 그것을 내 머리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눈치채셨나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고 저는 시아버지 사진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치아는 무사히 끝났다. 장례식 당일 아침 행사장으로 갈 준비를 하던 중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다이스케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기꾼 좋아. 알았지? 장례식장에 가지 마세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다이스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장례 시작 시간 예정대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밖이 좀 시끄러웠어요. 우리가 사용한 가족 공연장에는 장례식을 할 수 있는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과 같은 소음을 듣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옆방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방에는 장례식과 다이스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와 친척 여러 명, 경찰관 2명이 있었습니다. 방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나를 흉내내려는 이 빌어먹을 여자가 나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로코는 그렇게 외치고 2명의 경찰관에게 재빨리 체포됩니다. 보호됨. 장례식 당일 아침 그는 강제로 땅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었습니다. 한다. 나오코라는 멍청한 여자가 우리 가족을 훔치고 있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악한 사람이다. 여자예요. 부모님이나 형도 다 그런 편이고 나한테 고집을 부리는 편은 아니다. 그 여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은 나는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그를 구타하고 다시는 집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준비하세요.
히로코는 실제로 장례식에 몰래 들어가서 SNS에 난리를 칠 것입니다. 기라고 예언됐다는 내 개인 이름을 포함하려고 노력했고 데이수키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 히로코가 집을 떠난 이후로 다이스케는 자신의 의무에 대해 걱정해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래 SNS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장례식 당일 아침, 무심코 확인해보니 언니의 죽음에 관한 끔찍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폭력 사태를 알고 있는 다이스케가 급하게 연락을 한 것 같다. 경찰과 장례식장에 이 문제를 논의했을 때 몇몇 경찰관들이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원래 더미로 계획됐던 방을 활용해 또 다른 빈 방에서 거행됐다. 특히 밖에서는 히로코의 비행 친구 몇 명이 차례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히로코도 경찰에 연행됐다.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괴로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이 끝난 뒤 우리는 시아버지의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우리와 소통하고 있던 히로코를 만나러 갔다. 그런데 히로코가 나와의 만남을 거부한 것 같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군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증명서 사본을 요청하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증명서 후반부에는 가족에 대한 감사와 후회의 표현이 담겨 있었지만 당연히 히로코에게 주어진 말도 기록되어 있다. 히로코에게 당신은 학생이었을 때 괴롭힘을 당해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버릇없게 굴지 말라고 강요하고 학교에 가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나의 처음이자 가장 큰 실수였고 지금도 이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후회하는 날도 있다. 당신은 학교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신 부모님들께 학교에 가라는 말을 듣고 버림받았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에 실망하게 되었고 인간성에 대한 의심도 가지게 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난 학교를 빼먹었어.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비슷한 교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처럼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부모입니다. 그 당시에도 당신은 우리에게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왠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알찬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당신이 사회에서 불량배로 불리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친구에게 무단으로 체납자로 표시하십시오. 그쪽만 반하는 당신을 조금 돌봐왔습니다. 하지만 난 그 은혜를 갚고 싶어요. 시코는 마침내 안도한 표정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당시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입을 벌린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 아이의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이의 집에 머물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유난히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이의 집에 가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집하지 마십시오. 아이에게 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시코의 말은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아니요. 하루 이틀만 머물기 때문에 시댁에 머무르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사위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시어머니는 왠지 여전히 꺼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코는 대화를 끊었고 나는 결국 요시자네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것은 되었다.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절망적이었을까요? 아무 문제 없길 바라요. 그러다가 요시코가 회사 여행을 떠나는 날 다이스케를 회사에 보내고 요시코에게 갔습니다. 집으로 향했다만 나서 반가워요. 꼬마야, 딜이 끝나면 바로 돌아올 테니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전화해주세요. 그럼 난 갈게. 요시코는 시어머니의 식사와 목욕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말했다. 나갔다 몸이 편치 않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루 이상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합니다. 나는 그녀가 일어서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도와줘야 했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았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내가 망상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곤 한다. 구구의 차분한 태도에 나는 안심했다. 그래서 실수로 거실 소파에서 졸았어요. 절대 안 되고 순간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졸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데려왔다. 그것은 나는 서둘러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그 사람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머리를 잡고 흔들며 칸막이 위에서 무언가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무서워요. 그가 오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일단은 다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꿈이었을 것입니다. 봤어? 또 뭔가 상상 속의 이야기를 하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 등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곧 여기에 올 것이다. 곧 저녁을 준비할 테니 그때까지 자주세요. 시어머니는 내 말을 이해한 듯 순종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곧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진정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시어머니에게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별 문제 없이 식사를 마치고 목욕을 하였으며 오후 10시부터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잠들었어요. 그 후 잠에 들기 전에 거실에서 잠시 TV를 시청했습니다. 나는 요시코가 항상 사용하는 침대를 나에게 빌려준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능석을 받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까요?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조용히 시어머니 방을 열었다. 불이 다 꺼져 있어서 난 너무 어두워서 거의 볼 수 없어. 나는 잠시 불을 켜고 시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침대로 다가갔다. 왜? 놀랍게도 침대는 비어 있었고 시어머니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엄마는 어디로 갔나요? 그 가게는 우리 집 근처에 있어요. 긴급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나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난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았어. 어른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도록 놔두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투덜대지 않았으니 하고 싶은 일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알았는데 바로 그때 나오코를 입양하게 됐어요. 나는 히로코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내가 떠나던 날 밤. 나는 부모가 된 이후 세 번째로 울었다. 첫 번째는 다이스케가 태어났을 때였고 두 번째는 히로코가 태어났을 때였다. 암튼 너무 외로웠고 왜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야만 했는지 궁금했어요. 아이들에게 빚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아 다시 수업을 본 궤도에 올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빚을 청산하고 당신이 언제든지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지만 당신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들어봐. 내가 몇 살이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히로코는 내 딸이야. 사랑해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지만 이곳은 당신의 집입니다. 무슨 일이 있거나 가족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처럼 나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사랑해요.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이 편지를 써주셨는데 사실이에요. 참 서투른 시아버지구나 하고 울면서 히로코가 두 번째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히로코도 유이곤조를 읽었나 보다. 그녀의 눈은 너무나 붉고 맑았다. 하지만 어쩌면 마음은 맑아졌고 표정도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로코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 장례식장의 침입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에 얘기하기로 했어요. 히로코는 현재 다음 단계를 지불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해서 나와 같은 커뮤니티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히로코와 나는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 강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야. 상속에 대한 오해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로코보다 더 많은 돈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장인어른의 자영업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장인어른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증자에게 드린다고 해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무엇보다도 시아버지는 요시히로가 사업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길 바랐습니다. 히로코는 시아버지가 우리를 대하는 말과 태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